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민법적 구조죠. 민법적 구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랑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죠? 자, 1번 보시면 민법 제9조에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 당했다, 피라는 건 당했다 이런 거죠. 성년 후견 심판을 당했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피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소송법상 소송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가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한 능력자이기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무능력자가 돼가지고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이게 해야 되는데 행위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성년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제한 능력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배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대부분 좀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미성년자 배웠고, 오늘 배우는 피성년 후견인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되는 개념이 한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이 3개입니다. 3개입니다. 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행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제도의 성격이고, 뭐 정신적 제약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네요. 정신적 제약,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개시되는 것으로서 일단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 오늘 배우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오늘 배우는 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는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고, 정신적 제약이다. 신체적 장애는 제외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감정 등을 통해서 판단하죠. 단순히 고령이나 특정 질병이 있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미성년 후견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볼 텐데요. 보통 이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라는 법정 대리인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동의하거나 뭐 대리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후견인이 붙었죠. 여기 미성년자인데도 이거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뭐 사실상 없거나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이제 후견인이 이렇게 선정이 된다. 법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견 감독인이라는 용어도 나와서 보겠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 뭐 이런 걸 배우는데요.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이 되면 소송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법정 후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후견인, 성년 후견인, 개시, 자, 이런 걸 오늘 배우는데, 계약을 통해서 후견을 할 수도 있죠. 후견 계약. 이걸 임의 후견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임의 후견이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후견 계약을 지금 오늘 배우는 법정 후견에 우선합니다. 계약을 우선해야겠죠. 본인 스스로. 왜냐면 이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뭐 법정 후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후견 계약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가 명백한 후견 계약이 있으면 이걸 우선해야겠죠.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등기된 후견 계약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라. 만약 후견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청구 이후에 해당 후견 계약만으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특별히 불충분한 사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법정 후견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후견 계약에 따른 임의 후견인이 임의 후견인은 이제 후견 계약에 따른 거죠. 후견 계약에 따라서 후견 계약에 따른 그 후견인을 임의 후견이라고 하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후견 계약의 내용이 현재 본인 상태를 보호하기에 현재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본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민법 구조를 봤어요. 민법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뭐예요? 정신적 제약입니다. 신체적 제약은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존재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피성년 후견이라고 했고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후견이라고 그랬죠. 법정 후견. 자, 계약에 의해서 후견하는 것은 임의 후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성년 후견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좀 봤어요. 한정 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미성년자, 여기 이제 미성년자도 이제 제한 능력자고, 피성년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고, 한정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인데 특정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됐죠. 이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자, 오늘은 민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